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가 되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몸이 쉽게 지치잖아요. 그래서 다들 몸보신한다고 건강식을 챙겨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집에서 해먹는 사람도 있고, 더운데 집에서 불로 요리하기 힘들다고 나가 먹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몸보신한다고 하면 삼계탕, 수육 등 주로 고기류를 챙겨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고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다들 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냐고 하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지 느끼실 거예요. 저랑 남편은 30대 초반에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됐어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만났고 그 사이에 결혼 준비도 진행했어요. 결혼식 전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둘 다 적지 않은 돈을 모았고 다른 부분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 있었어요. 결혼 후 첫 엄마 생신이라 일부러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친정엄마 생신을 보냈어요. 며칠 뒤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제가 초대한 자리라 긴장도 많이 하고 청소도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제일 깨끗하기도 하니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먼저 초대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집이 좀 더러워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시부모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테니까요. 시누이가 와서 저희 집을 둘러보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중에 시어머니 생신 얘기도 나오게 됐어요. 새언니, 저번 주에 친정어머니 생신이셨다면서요? 신기하네요.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 엄마 생신이거든요. 두 분 생일 차이가 10일도 안 나네요.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이라 아무래도 부담되겠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가리는 것 없이 다 좋아하시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엄마 좋겠네. 이번에는 며느리가 해주는 생일상을 받아보겠네요. 시누이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옆에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저한테 세세히 알려줬어요. 저 빼고 시누랑 남편 둘이서 신나서 생신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이것저것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 고기류를 좋아해요. 불고기, 소갈비 그런 거요. 마침 토요일에 생신이셔서 같이 저녁 먹기 너무 좋겠네요.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해가는 게 여보가 편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어머니 생신이 생각보다 며칠 안 남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생일상을 봐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슬쩍 밖에서 먹는 건 어떤지 물어봤어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 때는 근교에 있는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하며 케이크 했거든요. 혹시 어머님 좋아하시는 식당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약할게요. 어머, 언니 그건 아니죠. 그래도 결혼하고 맞이하는 시어머니 첫 생신인데 직접 생신상 차리는 게 맞죠? 이런 건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기름이 덕지덕지 낀 입으로 시누이가 자꾸 나불대는데 젓가락으로 그냥 확 집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TV에서 조선시대 사극을 많이 봤는지 자꾸 여성스러운 소리로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데 정말 갑갑했어요. 시누이는 계속 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을 슬쩍 쳐다봤어요. 내심 남편이 제가 친정엄마 생신 때 외식을 한 것처럼 밖에서 먹는 쪽으로 이끌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남자라 그런지 그런 센스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동생 말이 맞다고 하면서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해줬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신상을 차리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의 도움도 받고 반찬 가게의 도움도 받아가며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도 여태까지 엄마가 해준 밥만 먹었으니 요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고기 종류를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 요리까지 만들었어요. 확실히 메인 요리가 많아지니 식탁이 풍성해 보였어요. 저희 엄마도 보시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해주셨어요. 스스로 생각해봐도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퇴근하고 요리 하나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성공할지 몰라서 종류를 좀 다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음식이 다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이왕 생신상 준비한 거니 가짓수도 많이 해서 칭찬 한번 받아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챙겨서 시어머니 생신날 댁으로 갔어요. 이것저것 상차림을 준비하는데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옆에 오시더니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언니, 무슨 고기 뷔페도 아니고 너무 고기만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가 고기를 좋아하시긴 하지만 다른 건 없어요? 나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네.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한다고 옆에서 징징거릴 게 아니라 몸을 보아하니 한 1년은 굶어도 거뜬해 보이는데 옆에 와서 또 나불나불거리는데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님이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준비해 봤어요. 하루 고기 먹는다고 살 금방 안 쪄요. 아가씨 지금도 보기 좋은데요. 오늘은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운동하면 되는 거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면 몸 상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이 잔뜩 상한 채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시누이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입을 삐쭉 내밀고 소파에 눕더라고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제가 온종일 힘들게 준비한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옆에 와서 투덜대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좋아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 쪽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얼굴을 살짝 찌푸리시더라고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니? 고기 못 먹고 자란 세대도 아닌데 뭘 이렇게 종류별로 했니? 요즘 고깃값도 비싼데 이게 다 얼마야? 이 더운 날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너무 헤프게 쓴 거 아니니? 그냥 먹을 만큼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너 이래서 살림은 잘할 수 있겠어? 거의 일주일 동안 장보고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가 뭔지도 물어보고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다, 저게 별로다 하는 소리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한테 기선제압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는데 저희끼리 과일 먹는 자리에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아가, 너 그렇게 살림하면 안 된다. 그래도 내 서방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어떻게 아껴 쓸지 고민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야. 요즘 애들은 아껴 쓸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너는 손도 큰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걱정이다.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돌려서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할 말을 했죠. 어머니, 저도 같이 돈 버는 거려. 그리고 결혼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 알았으면 그냥 밖에서 사 먹을 걸 그랬어요. 저도 일주일 내내 장보고 요리해서 준비한 건데 돈은 돈대로 쓰고 참 아쉽네요. 엄청난 칭찬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안 좋은 반응이 계속되니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제 기분 살피랴, 시어머니 기분 살피랴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실 다시는 집에서 해먹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바로 한 달 뒤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시아버지는 바로 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 때는 고기류를 메인으로 준비하기보단 해산물이랑 야채 위주로 요리를 했어요. 나름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번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니? 너는 애가 중간이 없니? 한두 개 정도는 고기를 넣어줘야지.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떻게 살림을 하니?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살림을 좀 알려줘야겠어. 너희 어떻게 살림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 엄마가 한번 와서 알려줘. 아무래도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엄마가 요리하는 걸 알려주면 우리 집 밥상도 달라지겠다. 남편은 눈치 없이 저보고 시어머니한테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생일상을 준비했는지 뻔히 봐놓고도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개신이 티는 못 내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쏟아냈어요. 당신은 내가 생일상 준비하느라 일주일 내내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한테 살림을 배워라니. 나는 회사 안 다녀? 퇴근하고 와서 쉬는 시간 쪽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시는데. 저번엔 고기가 너무 많다 하셔서 이번에는 일부러 고기 없이 만들어 갔더니 고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 무슨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당신은 우리 친정엄마 생신상 차려드린 것도 아니고. 이번에 결심했어. 이제부턴 생신에는 밖에서 먹는 걸로 차리고 싶으면 당신이 차려드려. 에이, 말은 그렇게 하셔도 엄청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해줘야지. 당신도 많이 하다 보면 실력도 늘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요리도 잘하시니까 당신 알려주면 당신도 금방 배울 거 아니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이 너무 색안경 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고생을 또 하라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다음부턴 밖에서 먹든지 해. 결혼하고 첫 생신상이니까 이렇게 했지.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집에서 밥을 얼마나 먹는다고. 내가 어머니한테 요리를 왜 배워? 그리고 며느리보다 아들이 해주는 밥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당신이 한번 해봐. 나도 남편이 해주는 밥상 좀 받아보게. 남편이 그래도 며느리가 밥 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길래 아들인 당신이 하면 더 좋아할 거라 고 말했더니 집에서 해먹자는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본인이 하기 싫은 거겠죠. 나도 여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지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요리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런 걸 바라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첫 생신이니 챙겨드렸는데 안 좋은 소리만 잔뜩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너희 회사 다니느라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반찬 좀 해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리 와서 내가 요리하는 것도 좀 보면서 배워라. 네가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여자면 살림을 해야지. 내가 조금씩 알려줄 테니까 하나씩 배워라. 어머님, 저도 배우고 싶죠. 그런데 어머님 말씀처럼 제가 회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할까 봐요. 안 그래도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속 살림 배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즘 시대에 어떻게 혼자 벌어먹냐고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내가 와서 한두 개만 알려줄 테니까 배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외벌이를 하니? 다 맞벌이 해야지.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알려주마.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까 봐 계속 저를 달래셨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자주 와서 살림을 봐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반찬도 해주시니 편하고 좋았죠. 그런데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꼭 맛있는 음식을 남편 앞에만 놔주시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한테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쌓여가게 됐어요. 자꾸 찾아오시니 불편하기도 해서 제가 직장 연니한테 물어보니 엄마랑 아들 사이에도 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유난스럽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시면 편하지 않냐며 좋게 생각하고 말라고 했어요. 자꾸 날 세워봐야 본인만 피곤해지니 그냥 그 시기엔 피해 다니면 된다고 웃더라고요.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그때부턴 회사 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거의 매일 야근이었죠. 어머님은 계속 저에게 뭘 알려주시려 했지만 제가 워낙 야근이 많기도 했고 당시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야근을 찾아서 할 정도여서 어머님도 혼자 저희 집안일 해주시기가 벅차셨는지 하루 이틀 안 오시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몇 번 저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일 핑계로 항상 저녁을 먹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또 돌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지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둘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인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저한테 말했어요. 언니, 이번 엄마 생신에는 뭐 할 거예요? 나는 요즘 월남쌈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월남쌈 좋아하니까 그것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번에는 평일이던데 출근하기 전 아침에 생일상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도 저녁? 왜 점심도 놓지? 삼시세끼 다 생일상 차리라고 해보지. 시누이는 생일상에 한이 맺혔는지 월남쌈 귀신이 붙었는지 그 시기만 되면 제 옆에 와서 저를 막 긁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남편과 한 얘기도 있고 더 이상 뻘짓은 하지 않기로 다짐한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죠. 제가 작년에 만든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번부터는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곳 예약해 둘게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언니,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인데 밖에서만 먹는다고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사람이 좋아서 이런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생신상 차리지 말라고 해도 언니는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침이라도 오셔서 미역국 끓이시던지요. 그 소리를 옆에서 듣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년이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퍼뜩 드는 겁니다. 시누이는 본인이 하는 거 하나 없으면서 계속 밖에서만 사 먹는 건 성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외식할 거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여라 했어요. 기가 차서 그럼 시누이 보고 음식 만들라고 했어요. 아가씨도 알다시피 저나 남편이나 일하느라 정신없잖아요. 요즘 아가씨 직장 하나 보고 계신다 했는데 그럼 회사 출근도 안 하시니 할 일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가씨가 만들어주면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아가씨가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제가 옆에서 보고 잘 배워볼게요. 저도 월남쌈 참 좋아하거든요. 시누이 보고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라고 말하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딸이 생신상을 차려요? 며느리가 해야죠.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해요. 왜 나를 걸고 넘어지고 난리야. 본인도 하기 싫으니 저한테 성질을 내버리더라고요. 결국 이번 시어머니 생신 때는 외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생신상 차려준다고 자랑을 하셨었나 봐요.
근데 저희가 간 음식점에서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어머, 자기 오늘 며느리가 생신상 거하게 차렸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는 무슨 일이야? 그렇게 며느리가 자기한테 기도 못 편다고 하더니 여기서 만나네. 키 좀 펴고 살아. 자기야,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깔깔 웃으면서 얘기하시니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얼굴이 조금씩 울그락불그락 변해갔어요. 저희끼리 룸에 들어왔을 때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됐잖아. 내가 창피해서 이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다음부터는 밖에서 먹는 거 없어, 알겠어? 당장 다음 달에 있는 시아버지 생신상은 집에서 차려라.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만난 후 저한테 이제부터는 생신상은 집에서 차려야 한다고 얼음장을 넣으시더라고요. 사실 생신성이라는 건 자식들이 해도 되는데 굳이 며느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한테 해달라는 말 한 번 안 하는데 며느리라고 매번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게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종교를 짓자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때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으로 잡겠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하고 신호하고 난리가 났고요. 결국 저희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소리만 지르다가 식당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어이가 없던 것이, 안 그래도 음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생일상을 보라고 시키더라고요. 시누이랑 시어머니랑 한편이 돼서 계속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방관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 짓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서로 감정만 상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안절부절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서 시달리다 보니 힘들었나 봐요. 나중에는 저한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당신은 꼭 그렇게 우리 엄마를 이겨먹어야겠어. 그리고 매일매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잖아. 하루 정도는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것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만 가운데 껴서 불편하게 됐잖아.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안 해서 힘든 거잖아.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내가 생신상 힘들게 준비한 거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준비하면 뭐해? 마시는 건 다 당신 앞에만 놔주시잖아. 내가 치사해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그러시는 거 한두 번 아니야. 며느리 취급이 이게 맞냐? 진짜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이상하게 기억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맞춰줘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집에서 시아버지 생신상 준비할 거면 나는 안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 가게 되더라도 저녁 식사만 하고 올 거라고 못 박았어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강하게 나왔던 남편이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여태까지 힘들었던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시댁 어른들 생신인데 어떻게 며느리가 안 가? 당신 요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면 나랑 동생이 도울게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줘. 끝까지 생일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속에서 정말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가면 또 나한테 구박할 건 뻔히 보이는데 왜 내가 꼭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요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당신이랑 아가씨가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랑 아가씨가 하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우리 친정 부모님도 사비한테 밥 얻어먹고 싶으시겠지. 근데 그런 말 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먼저 우리 친정 부모님 밥 차려드린 적이 있어. 이번 우리 아빠 생신 때 당신이 생일상 봐서 차려드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시부모님 생신 때 구운 말 없이 할 테니까. 아니, 남자인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 그리고 장모님이랑 시어머니랑 같아. 사위는 100년 손님이잖아. 어떤 사위가 장모님 생일상을 차려드려.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한테만 안 좋은 거야. 나중에 유산 받을 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어 남편 보고 우리 부모님 생신상을 차려드리라고 하니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시아버지 생신 때 혼자 가겠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시부모님 재산이 좀 여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러니 시부모님 재산을 들먹거리면서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잘 보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산 탐나지도 않고 언제 받게 될지도 모르는 재산 때문에 벌써부터 힘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 안 받아도 되니까 혼자 가라고 했어요. 막상 혼자 가니 시어머니도 놀라셨나 봐요. 하지만 며느리 주제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으니 괘씸하다 생각하셨겠죠? 저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흉을 얼마나 보셨는지 몰라요. 사부인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이번 시아버지 생신 때 오지도 않고 전화만 띄했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며느리가 그러는 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건 결혼하기 전에 배우고 왔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시아버지 생신 때 안 갔다는 말만 들은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시어머니 말만 들은 저희 엄마가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시아버지 생신 때 안 갔어?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찾아오셨다. 연락 없이 오셔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들어보니 네가 잘못했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시아버지 생신을 안 갔어? 이번에 너희 시어미가 너 고용시킬 거라고 아주 벼르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아니 저번에 시어머니 생신 때 밖에서 외식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딱 만났잖아. 그런데 그분들한테 며느리가 상다리 휘어지게 차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나 봐. 근데 식당에서 마주쳤으니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지. 그런데 본인이 창피하니 괜히 나를 잡잖아.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는데 엄마도 알잖아. 내가 작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 그럼 뭐해?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해서 이게 별로다. 저게 별로다. 이러기만 했잖아. 그래서 생신상 차리라고 할 거면 나는 안 간다는 거야. 저희 엄마는 제 좌초지정을 듣고 나서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도 너가 참아야지 시어머니잖아. 그렇게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니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러려니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한 시어머니한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오는 연락도 안 받고 남편 통해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아직 애도 없겠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계속 힘들게 하면 남편이랑 같이 안 사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자마자 제 앞에다가 백화점 상품권 수십 장을 건네주더니 어림잡아도 100만 원은 되어 보이는 상품권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그걸 저에게 주시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이번에 아들 생일상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가라. 그리고 너도 시어머니랑 계속 안 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지난번에 좀 지나쳤고 너도 지나치긴 했어. 근데 내가 어른이잖니 이거 받고 이번에 우리 아들 생일날 집에 들르렴. 앞으로 계속 보고 지낼 가족인데 그날 음식은 내가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아무튼 그날 얼굴 보는 걸로 하자구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타이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 생일을 기점으로 변화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이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날이 될 거라고는 그때까지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도 일찍 퇴근하고 음식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제가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해요. 그리고는 남편 생일날 오는 길에 불고기 거리를 좀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근을 사서 시댁으로 갔어요. 개인적으로 음식은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이 적지도 않은데 음식이 별로 없어서 깨작깨작 먹는 것보다는 넉넉한 게 낫겠다는 생각에 좀 더 많이 사갔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서 상 차린 모습을 봤는데 생각보다 메인 요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고기를 더 많이 사오라고 하셨나 싶었거든요. 불고기만 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다른 음식들은 그냥 밑반찬들이었어요. 그래도 불고기 양이 많으니 먹을 게 없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온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오고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젓가락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우린 양파만 골라 먹자. 너도 지난번 음식점 갔을 때 고기 싫다고 했잖아. 양파 많이 넣었다. 젓가락질은 잘하지 그 소리를 듣자.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대놓고 고기를 집으려 했는데 아예 불고기를 제 반대쪽으로 밀어버리더니 제 앞에 조리도 하지 않은 그냥 양파를 놓아두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결혼하고서 지금 네 심경이었다. 나는 불고기를 기대하고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어제 내 앞에 오는 건 양파밖에 없더라고. 너랑 완전히 똑같지 않니? 내가 전해준 100만 원으로 조리도구 싹 구입해 놓고 내가 앞으로 주말마다 가서 반찬 하나씩 알려줄 생각이니 이번에 하나씩 배워보거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다. 알겠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죠. 그러자 어머님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제 옆에서 그러시더군요. 너 젓가락 내려놓는 건 무슨 버르장머리야? 그리고 내가 못 먹는 거 줬니? 양파가 더 맛있으니까 준 거지. 애가 이렇게 꼬여서는. 그래서 제가 숟가락까지 내려놓으며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요. 양파를 먹든 아드님과 부부로 살든 억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두면 그만인데요. 그러자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고 그제야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리더라고요. 근데 상황상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저는 불러서 왔고 고기 사오라고 해서 사왔고요. 근데 양파 쪼가리를 건네면서 예의 차린다. 어쩐다 하며 저를 자꾸 길들이려고 하시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참고 있겠나요? 그 모든 모습을 정면에서 지켜본 남편도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화살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당신 좀 그만해. 우리 엄마가 최대한 좋게 말씀해 주신 건데 왜 그렇게 비꼬아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 생일날 이래야겠어. 그냥 시어머니가 주시면 네 하고 넘기면 되는 거잖아. 사람이 왜 그래? 그래 그럼 당신이 양파만 먹어. 고기가 저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심지어 내가 사온 고기도 있는데 내가 먹는 게 아까워져서 양파 먹으라는 소리가 날 생각해 주는 거야. 당신도 진짜 답이 없다. 그러면서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혼자 집에 가서 생각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도 화가 났는지 발소리를 내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그 많은 설거지 우리 엄마가 혼자 했잖아. 화가 나더라도 당신이 할 건 하고 가야지.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제가 설거지를 하지 않고 가서 버린 엄마가 힘들었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애들이지 그래서 내가 무슨 시종이야? 나는 맛있는 건 먹지도 못하고 뒷정리만 해주는 사람이냐고. 나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당장 이혼하자고 제가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니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죠. 남편이 어떻게 해도 제가 설득이 안 되니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제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얘 너는 애가 이렇게 쪼잔하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 소리를 해. 그런 말은 장난으로 다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양파 먹으라고 한 게 그렇게 서운한 일이냐?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어머니 이제 저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저 한두 번 참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제 속만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저 남편만큼 벌어요. 이제는 저 혼자 벌어서 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고 싶네요. 저도 양파보다는 고기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일할 거면 이혼해라고 했던 말들처럼 이번에도 그냥 해프닝처럼 넘어갈 거라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저희가 갈라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숙려 기간이 됐어요.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둘 다 이견이 없으면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안 바뀔 것 같으니 매일같이 남편이 찾아와 잘못했다 하며 빌었어요. 내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아니 우리 엄마가 며느리 교육시켜야 한다면서 나한테 괜히 끼어들지 말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근데 이젠 안 그럴게. 당신이 엄마 안 보고 싶다고 하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사실 시어머니는 저를 교육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제 편을 들어주지 말라고 했나 봐요. 뭐 주변에서 종종 시어머니랑 기싸움 한다는 말도 들었으니 그러실 수 있지라고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보닌 엄마 옆에 붙었던 남편이 더 꼴보기가 싫었어요. 원래 화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호가 얄밉다고 하잖아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뻔히 보고 있었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으면서 이제와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당신 어떻게 행동했어? 내 편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근데 그게 뭐가 됐든 변하는 건 없어.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고 제3분할은 각자 가져온 만큼 가져가게 됐어요. 혼자가 되려 엄마랑 같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양파가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해 보여서 양파 한 박스를 샀어요. 무슨 양파를 이렇게 많이 사 집에 먹을 만큼 있어 무슨 장사할 것도 아니고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양파만 골라 먹으라고 했던 거 알아.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였다면서 양파 보니까 전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한 박스 보내려고. 그렇기 전엔 양파 한 박스를 사서 전 남편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잘못 보낸 줄 알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양파 내가 보낸 거 맞아. 예전엔 시어머님이 내 건강 많이 생각해 주셨잖아. 늦었지만 나도 시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보냈어. 양파 잔뜩 먹고 건강하시라고 전해줘. 전 남편은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할 말이 없었겠죠. 그리고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저한테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무슨 양심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겠어요? 요즘 저는 먹고 싶은 음식들 잔뜩 먹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껴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아껴 써봤자 남는 거 하나 없다는 걸 느낀 뒤로는 조금씩 저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신우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시모가 둘이래요. 본시모, 첩시모 이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상 열심히 차려가며 지낸다고 하던데 신우야 뭐 평소에도 생일상을 워낙에 좋아했으니 열심히 차리겠죠. 사람은 본인이 겪어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신우이가 이런 차별을 받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계속 저만 욕하셨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된통 당해봐서 그런지 요즘 참 저 혼자만을 위해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네요. 저는 이만 줄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